최근 아파트 낙찰가를 보면 급급매 가격을 똑같이 낙찰받던데 그런 사람들은 투자는 아니고 실거주일까요? 싸게 낙찰받지 않고 왜 비싸게 받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나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까놓고 얘기할까? 제가 한 4년 동안 한 짓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배운 적이 없다 그랬어요. 경매라는 것만 알고 이제 그게 싸게 산다 이런 걸 알았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뭘 선택할까요? 생초보입니다. 경매를 하고 싶은 생초보. 용도는 뭘 선택합니까? 당연히 집입니다. 두 번째, 권리상 하자가 이만큼이라도 이상한 게 있다면 안 합니다. 왜? 나 생초보거든. 집은 왜 하냐? 내가 집을 사실 매매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내가 산 집은 있어. 그래서 상가, 땅, 기타 다른 부동산에 비해 좀 익숙합니다. 권리 모르니까 하자 있는 거 안 하죠. 세 번째, 지역. 지역은 내가 아는 지역만 합니다. 내가 살았거나 살고 있거나 살아봤던 지역이죠. 네 번째, 가격. 금액은 나의 돈에 맞추겠죠. 이게 대한민국 경매하는 사람들의 90%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잔뜩 몰리는 거예요. 그럼 1억 시세가 있으면 1억을 더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천만 원 중반? 한 9,500? 그렇게 쓰면 남습니까? 세금 내고 명도하면 안 남습니다. 1억을 육박해요. 맞죠? 그럼 투자자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한테는 500만 원 싸게 산 건 맞죠? 그래서 500만 원 싸게 샀다 이렇게 실수요자가 만족을 해버리면 태클을 걸 일이 없습니다. 돈은 못 벌었지만 싸게는 샀으니까. 근데 제가 9,500만 원을 써갖고 9,300 쓰면 떨어집니다. 9,400, 9,500 써야 먹을뚱말뚱해요. 그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 현상입니다. 그렇게 쓰면 세금은 깎을 수가 없으니까 세금은 다 내야 됩니다. 그럼 이사 비용에서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해갖고 그걸 조금 줄이면 내가 조금 더 남는 겁니다. 그 금액이 50에서 100입니다. 1억짜리 사면 400만 원 기타 비용을 들이고 50에서 100만 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1억 넣으면 한 1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과거의 저였습니다. 20년 전의 저. 하지만 저는 그 바닥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50에서 100 벌면 좋은 거고요. 어떤 거는 까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뭐 치열하고도 하여튼 그지같이 돈도 못 벌고 수년을 썼습니다. 저는 분명히 싸게는 샀는데 돈을 못 버는 현상. 이게 초보자들이 경매를 포기하는 대부분입니다. 경매 전문가가 경매를 포기하나요? 경매 포기 안 하죠. 거기 돈이 있는 걸 아는데. 대부분 경매를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는 사람은 경매 초보자입니다. 그런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100만 원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계속 경매하는 거고요. 100만 원 하라고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럼 안 하는 겁니다. 그 피 터지는 레드오션에서 싸워서 이기자 이런 강의를 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싸워봤으니까 거기 이겨도 승자는 될 수 있지만 돈은 벌 수 없거든요. 일단은 그 결론을 아셔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진정한 공부하지 않죠.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초보자들한테는. 투자를 하면 돈을 잃죠. 차라리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습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서 그들이 노는 세계는 유치원이라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가세요. 다른 데서 노십시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잃는 경우도 생기더라 이겁니다. 더 많이 벌려다 보니까 더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더 벌려고 그러는데 잃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싫으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말이야. 통장의 이자보다 물가 상승이 더 높아. 그래서 통장에 넣어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라는 이상한 원칙 없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나 투자 시장으로 가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해? 은행에라도 넣어놓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방법. 은행은 잘 안 망하죠. 그리고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잃고 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잃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부 없는, 즉 원칙 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화폐 좋다면 가상화폐로 갔다가 주식 좋다면 주식으로 갔다가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니까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분위기에 쓸려 가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수백 개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그걸로 공부하시고 시간이 난다, 열정이 있다. 그럼 직접 돈 내고 교육 받으세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벌고 싶다는 욕심만 가지고 버는 세상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력이 들어가야죠.
경매에 아파트를 시세껏 다 쓰는 거, 그게 공부한 사람이 하는 행동 같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와, 저 사람들 이상하다. 이상하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 이상하다. 그러니까 초보는 두 가지로 하죠. 난 안 할래 하고, 아니면 저 정도는 써야 먹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럼 계속 돈 못 버는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결론은 돈 벌려면 공부 좀 하자입니다. A 해당 목조 건물은 이미 멸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벽돌 슬라브조 건물이 있습니다. 목조 건물은 없어졌고 벽돌 건물이 올라가 있네요. 약 20년 전 건축된 것으로 근저당이 2019년 3월 22일에 농협에서 설정하였습니다. 아마도 현황 확인을 하지 않고 서류상 검토만으로 토지 등기, 건물 등기에 근저당을 걸고 대출을 해준 듯 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A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고요. B라는 건물이 있는데 농협에서 땅과 A 건물의 근저당을 잡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제 생각이 맞는지. 경매 진행 과정에서 건물은 멸실되어서 건물 제외 토지만으로 경매가 된 듯합니다. 이제 제가 낙찰을 받고 농협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걸었으니 너희들이 실수고 근저당을 삭제해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멸실된 건물 등기부를 폐쇄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건물 부존재를 근거로 건물 멸시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근저당으로 인해서 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근저당을 없애거나 멸실된 등기부를 없앨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농협의 입장을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박창훈님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담보가 있어요. 건물에 근저당을 잡고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태풍이 와서 그 건물이 몽땅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 근저당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었니? 살았니? 갑자기 개구리 반찬이 생각이 나네요. 그 근저당은 죽은 겁니다. 건물이 태풍에 날아갔으면 이 건물이 없는데 근저당이 있을 리가 없죠. 목적물이 사라지면 거기에 따른 권리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날아갔어요. 임차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임차권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농협이 너무너무 억울하겠죠? 돈을 빌려줬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저당은 사라졌지만 내가 갚아야 될 돈은 남아있는 거죠. 내가 이거 갖고 1,000만 원 빌렸어. 그럼 내가 일부러 갖다 부셔버리면 내가 돈 갚을 것 의무도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담보의 근저당이 사라진다는 얘기지. 저는 갚아야 됩니다. 하지만 목적물이 상실했기 때문에 근저당은 없어졌죠. 그럼 근저당이 없어진 농협은 부랴부랴 저한테 다른 뭔가를 걸어서 저한테 돈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안 없어주겠다, 안 갚겠다, 이런 와중에서 지금 제가 말 활용해서 목적물이 상실하면 그에 따른 권리도 없어지는 거니까 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내 재산권이 피해가 가거나 아니면 사용 수익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불가피하게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목적물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